최근 지마켓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을 오늘 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상세 페이지의 가격 비교 서비스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어떤 여러분들의 판매 형태와 구매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볼게요. 6월 26일 날 오픈이 됐고요. 현재 지마켓에 여러분들 상품을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해당 카테고리다 라고 하시면, 이 해당 카테고리는 대부분의 현재는 전자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믹서기예요. 그래서 믹서기 상세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안 보이던 검정색 바가 하나 생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상품 가격 비교하고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겨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이 아마도 내 휴대폰에는 안 생기는 대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지마켓 어플리케이션이 예전 버전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한번 지마켓을 업데이트 하시거나 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지마켓 지우셔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로그인하면 되니까 지마켓 지우시고 다시 로그인하면 이와 같이 같은 상품의 가격 비교가 구매해보세요 라고 하는 배너로 나타나요. 이게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뜨냐, 요 밑으로 저렴한 상품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해당 동일한 상품군의 30개의 상품이 가격 비교가 되어서 노출이 되고, 노출된 상품은 이렇게 나타나요. 가격 비교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나타나는 화면에서는 13개가 보여지죠. 그리고 배송비 포함이라고 하는 요 온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배송비가 포함된 최저가 상품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이 모든 상품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카메라, PC, 주변기기 포함해서요. 음향기기, 주방 가전, 생활 미온 가전, 이렇게 5가지 1차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을 보시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포함이 되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아직 아닌데, 난 식품인데 하시는 분들은 2차, 3차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지금 보이는 카테고리는 기준이 1.0이 아니라 2.0의 등록의 상품들의 카테고리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할 때 ESM 식별 코드라는 게 필수로 등록되는 카테고리들이 1차 오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속성 반영되고 뭐 이런 상품들. 가전이 먼저, 항상 모든 가전이 제일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식품일 확률이 높죠. 항상 정책 반영되는 거 보면은 가격 비교에 민감하고 단품으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로 이런 상품들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뭐 아직 정책 발표는 안 됐으니까 예상하는 것은 약간 섣부른 것 같긴 한데, 보통 가격 비교는 네이버만 바라봐도 거의 대부분 가전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식품 가구, 그리고 이제 생활 리빙 쪽에 브랜드들 있잖아요. 왜 면도기 막 이런 것들, 네네. 그리고 기저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비교로 이제 적용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풀어주는 경향이 있긴 하죠. 맞아요. 뭐 우리 고객님들도 대부분의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비교를 가장 중시하는 거는 바로 그렇죠. 가전이죠. 가전이 모델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명으로 검색하는 우리 고객분들이 최저가 상품을 구매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가격 비교 이거 형성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한 2가지가 정도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미리 준비했으니까. 네. 자, 한번 ESM 플러스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 여러분 상품을 등록하는 상품 등록 변경이라는 메뉴 아시죠? 클릭을 하게 되면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지금 보면 그 전에 일괄 등록, 이제 엑셀로도 2.0 등록한다고 하죠. 네,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 비교 노출 관리라는 탭이 생깁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가격 비교 노출 관리라고 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아까 보셨던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 페이지에 최저가를 확인하세요 같은 가격 비교가 노출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전기 면도기 판매자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 영역에 내 상품을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현재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즉 1차 카테고리가 전자, 가전 관련 상품의 카테고리다라고 하면 그 상품 중에서 최저가 가능성이 높은 상품 한 건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뜰 거고요. 지금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해당 상품에서 최저가 가능 높은 상품이 없다라고 연관이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최저가 유력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최저가의 기준에서 10%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내 상품을 말하는 거야. 내가 등록한 상품 중에서 동일한 상품이 최저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와 나랑 내 상품을 비교했을 때 10% 이내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여기서 뭐 표현해줘요. 만약에 A라는 면도기를 판매를 하는데 타사가 판매하는 동일한 A 상품의 가격이 만약 9,9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10%에 대한 기준이 미만 상품이 내가 조금 10% 이내로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한 건이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밑으로 내 상품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타사의 A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데 내 가격은 1,000원이 더 비싸다. 가격을 수정하겠냐 까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할인, 판매가, 배송비 변경의 형태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더라. 그게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최저가 유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 비교 노출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최저가는 아직 아니에요. 최저가일 수도 있지만 최저가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30등 안에 포함되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렇게 화면 보시면 내 상품이 이 30등에 지금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상품의 최저가예요. 같은 상품이 30건 가격도 비교해보세요 라고 클릭하면 이렇게 30개의 상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 상품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메뉴가 지금 보이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난 최저가는 아닌데 30등 안에는 들어있네. 그럼 클릭을 딱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최저가의 가격을 확인해서 30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이나마 고객한테는 노출되고 있지만 최저가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타사 뭐 N사에서도 판매하실 때 가격 비교에 매칭이 됐는데 내 상품이 1등이 아니고 뭐 5등, 6등 근데 가격 차이 10원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가격을 조금 내리면 다시 1등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30등이라고 하는 가격 비교 내에서 노출된 상품을 확인해서 체크하시고 가격 할인이나 판매가 변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1순위 즉 최저가로 올라올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저가 유력 상품과 가격 비교 30등 안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등 안에 포함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 테스트 아이디에는 가격 비교 미노출 상품이 70개가 있잖아요. 클릭을 해보면 30개, 즉 30등 안에 들지 않은 같은 상품군에 30등 안에 들지 않은 상품군들이 이렇게 지금 테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요런 MK 테스트라는 상품이 나 말고도 다른 판매자님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의 최저가로 이렇게 진열이 될 텐데 100명 중에 30개만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노출이 안 돼요. 그 안 됐던 상품들이 내 상품도 포함이 돼 있죠. 그게 여기서 확인이 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최저가로 세팅을 하고 싶다 선택을 하시고요. 바로 최저가 적용을 누르시거나 선택 안 하셔도 되겠죠? 안 하고 최저가 적용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클릭하고 가격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순위 계산기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클릭을 하면
마스터가 없어갖고. 네, 여기 지금 알람이 뜨죠. 판매 불가상. 이거 다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떴네요. 자, 이걸로 볼게요. 요 밑에 걸로. 지금 테스트다 보니까 판매 불가가 돼 있는 상품이 있어요. 상품을 중지시킨 게 있어서 그래요. 판매 불가네요. 잠깐만. 아까 제가 한번 다시 조회를 해서 지금 판매 중인 걸로 표현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판매 불가하고 다 판매 불가 처리해놨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판매 가능으로 했다가 다 다시 테스트 끝나고 판매 불가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판매 게시를 바꿔놓을 필요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테레고치 한번 하고 갈게요. 나오죠? 자, 이게 지금 화면에는 좀 판매 불가가 돼 있는 상품이라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안 나온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실제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올 거고 그리고 판매가 내가 세팅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해당 상품이 지금 현재 오늘 하루 또는 2주 동안의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 만들기를 딱 누르면 여기서의 최저가 금액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가격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까 보셨던 해당 가격이 고객이 보는 페이지 내에서 1순위 즉 30등 안에 포함이 될 거고 거기서도 최저가로 변경해서 볼 수 있다.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실 분들은 ESN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여기 가격 비교 노출 관리 탭으로 들어오시고요. 거기 보면 가이드 보기라는 작은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지마켓 옥션에서 가격 비교 노출 관리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를 합니다. 현재 노출되는 건 지마켓만 지원되는 서비스고요. 가격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앞서 벌써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자면 고객분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페이지 내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정색 가격 비교 메뉴가 생기더라. 그럼 클릭을 하면 30개 상품의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냐면 페이지 내 하단으로 이렇게 롤링돼서 내려갑니다.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화면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배너? 레이어가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서 가격이 배송비 미포함된 최저가 순으로 보여질 거고요. 30개, 최대 30개 그리고 가격 포함 온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최저가 순으로 30개가 보여집니다. 만약에 30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13개만 보여줄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현재 1차는 앞서 보신 것처럼 가격 비교 노출 대상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개 카테고리입니다. 카메라, PC, 주변기기, 음향기기, 주방가전, 생활가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랑도 또 의견을 또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또는 조금 더 써보신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좀 기다려야 돼요. 딜레이가 있어서. 딜레이가 한 5초 정도 있습니다. ESC 한번 만들어줄래? 마지막 단락에 가격 비교에 예를 들어서 질문이 올라오는 걸 이제 기다리면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 비교를 우리가 이제 뭐 처음 겪는 건 아니잖아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격 비교에 동일 가격이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정찰제겠죠. 네. 근데 브랜드야. 그래서 이 상품이 예를 들어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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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0원이면 어느 상품의 판매자의 상품이 위로 올라올까? 이건 사실 궁금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 아까 보셨던 그 가이드 맨 밑에 보면 써 있어요. 최저가 정렬 순위가 최저가는 당연히 최저가가 제일 먼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배송 방식 기준에 선결제보다는 무료 배송이 위로 올라온다고 되어 있고 랭크 순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실적이랑 검색 정확도랑 그리고 뭐
서비스 우수 판매자 뭐 이런 것들 랭크순에 적용되는 것들 4가지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최근 상품 등록한 게 또 위로 올라오네요. 그래서 뭐 아무리 최근에 등록했더라도 실적을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동일 가격 내에서는 앞에 3가지 무료 배송 방식이나 랭크순 정렬인데 역시나 판매량으로 정렬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이 올라오네요. 가격 비교 매칭은 동일 제품 강제로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브랜드 기준이겠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SM 식별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가격 비교 매칭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한 부분이라고 하면 등록할 때 ESM 식별 코드를 미등록을 시켜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상품에 등록을 할 때 모델명 형태로 묶이지 않도록 등록을 하시면은 가격 비교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안 하겠다 온오프 기능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칭을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 네이버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얘는 그냥 상세 페이지에 계속 따라다니기 따라다니는 때문에 누군가 검색해서 그거의 최저가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엔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 피해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판매량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매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당되는 카테고리면.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격이 내가 내릴 수 없는 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리셀러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재판매나 또는 2차 공급사라고 한다면 본사에서 가격을 완전히 내려버렸는데 내가 이걸 따라갈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꼬수은 베프님이 남겨준 거 보면 가격 비교에 노출되면 썸네일, 그러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 6가지 항목. 얘는 그게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나요? 네, 확인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가격 비교의 노출 관리라고 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 나오고 어떤 게 나오냐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가격 비교의 노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대상 카테고리에 아까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신규 상품 등록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ESM 상품 식별 코드 이게 등록이 되면 이 관리자가 검수하고 최대 3일 즉 영업 기준으로 3일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도 노출 제한 상태로 검색이 제한된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배송비를 포함한 쿠폰 적용가 기준 가장 저렴한 상품 한 개가 상품 페이지 내로 노출되고 노출되지 않은 상품의 사용자의 쿠폰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이미지 뭐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 상품 식별 코드라고 하는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묶인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또 질문 주신 게 여기 있네요. 특정 상품에 대해서 가격 비교 영역에 미노출할 수 있나요? 방금 말씀 주신 거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 다구의 직구님. 그래서 임의대로 미노출 기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 상품에도 가격 비교 상품을 예외 없이 노출된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집행을 하더라도 가격 비교 상품 다른 사람의 최저가 상품이 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A 드라이기를 판매하는데 난 광고까지 했어요.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아래에 내 검정색 배너에 최저가 판매자는 광고하지 않았지만 내가 노출되고 이 사람 걸 주문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최저가가 아니면 이게 온오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냐라는 뭐 이러한 퀘션도 생기겠네요. PC 모바일 동시 노출인가요? 이건 모바일 노출입니다. 모바일에만 노출이 돼요. PC는 아니고 네. 모바일만. 이게 먼저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이 대부분 모바일 기준으로 나와요. 네. 재밌겠네요.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생태계가 변하는 느낌이 들죠. 광고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칠 거고 기다리고 그냥 매칭만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막 또 오매칭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지마켓이 그것들을 분류하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매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먼저 노출되는 게 우선적으로 판매량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해보네요.
지금 G마켓 측에서도 이 가격 비교 노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개발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좀 개발에 착수를 한 것 같고 지금 6월 26일 날 오픈이 됐고 아마도 지금 현재 기능들이 더 있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인기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들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당 관리 기능에 인기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G마켓 일주일 판매량 상위 10개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을 집계를 해서 거기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것 중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도 보여주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가격 비교가 되어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추이에 따라서 변하는지 그것까지 알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알림 관리 상품의 설정 기능, 즉 알림 기능은 아직 업데이트 중이다, 대기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조금은 미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카테고리가 더 확대가 돼서 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또 여러분들이 현재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와 또 여러분들만의 상품을 또 G마켓에 운영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같이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남겨주십시오. 현재 버전으로 보면은 브랜드네요. 브랜드 기준으로 묶입니다. 브랜드로 등록한 상품 이렇게 모델이 달라도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 뭐 삼성제 뭐 이래도 카테고리가 같은 상태에서 브랜드가 같으면 그냥 다 묶이는 것 같아요. 이 드라이기 검색한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지금 뭐 같이 해보셔도 돼요. 모바일로 바로 떠요. 검정색 바가. 근데 내가 만약에 엄지로 한번 이렇게 해서 스크롤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비교가 사라져요. 따라오진 않아. 상품 정보 더보기 해도 따라오진 않아요. 최초에 인입했을 때 그냥 검정 바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 가격 비교 구매해보세요 클릭하면 나오는 리스트를 보면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5번까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보면은 뒤에 모델명이 다 달라. 01에 이게 같은 상품일까는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다른 거 보니까 다른 상품이에요. 근데 JMW라고 하는 앞머리가 매칭됐을 리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분이 브랜드 등록한 기준으로 묶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이 한 드라이기 안에서 모델명이 달라도 브랜드로 등록하고 슈퍼코드 등록한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상품이 묶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나중에 분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 버전으로는 지금 이런 것 같다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알려드린 거예요. 네, 지금 덕주 시장이 말씀하신 요 상품이시죠? 네. 요거? 네. 주목할 만한 상품군에 노출되고 있는 드라이기 관련 상품이셨는데 JMW 클릭을 해보면 이 해당 상품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격 비교 더 해보시라고 고객분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클릭을 하면 요 밑으로 내려 떨어진다 그랬죠? 요 배너가 보여집니다. 이 배너를 클릭을 하면은 최대 30개의 상품이 그 배너예요? 그 배너? 네, 이 배너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격을 배송비 포함해서 딱 누르면 최저가 상품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특이하네. 그래서 뒤로 한번 뒤로 한번 가볼까요? 밑에 있는 연관 상품이고 이게 본인이 묶어놓은 헷갈리겠네 이거는. 잘 안 보이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검정 클릭하지 말고 스크롤 내려보면 네, 눌러봐요. 클릭하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네. 이걸로 해볼게요. 유닉스. 스크롤 그냥 내려 있잖아요. 누르지 말고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고 요 배너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것도 유닉스 브랜드잖아요. 우리 우리 판매자님이시네요. 내려가 보면 아까 검정색이 없는 상태 내려가면 이렇게 30개의 최저가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서 가성비 포함해서 최저가 눌러보고 만약 고객님 입장에 진짜 이거 눌러보고 계시죠? 그럼 클릭을 하면 방금 레브커머스 방금 본 상품 지금 이 판매자는 그 판매 상품이 최저가였네요. 그리고 넘어가 보고 두 번째 스마일 배송은 이분이 또 스마일 배송이 입고 한 상품이네요. 이거는 레브커머스 세 번째 거 눌러볼까요? 똑같겠죠. 자 요거는 이제 신세계에 그 사람이 신세계에 입력한 거 그렇죠? 또 볼까요?
요거 다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총판 개념인가? 우리 그 내부커머스 판매자님이 저희 교육 받으신 판매자님이신데 요건 다른 상품이나? 보랏빛 마켓.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레부커머스랑 동일한 상품을 또 파는 판매자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브랜드 그리고 이건 식별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상품 번호, 상품 모델명 그걸 묶였던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되려면 식별 코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밑에 연관이었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브랜드가 아니고 ESN 식별 코드로 묶이는 게 맞네요. 네네네. 네. 우리 일반 판매자님들은 이 ESN 플러스 ESN 식별 코드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냐면 상품 등록을 이렇게 누르시면 상품 등록 2.0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일반 카테고리의 이름이 안 나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드라이기 쪽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요, 헤어 드라이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마켓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선택을 하잖아요. 없던 게 생겨요. 이렇게 ESN 플러스 식별 코드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별 코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상품의 브랜드명이 뭐 삼성이다. 삼성도 헤어드라이기가 있나요? 똑같이 아까 그 유닉스 유닉스를 해볼까요? 유닉스 검색을 해보면 유닉스에 등록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카달로그, 옛날에 이걸 이 카달로그라고 불렀잖아요. 이 카달로그 형태인데 이게 지금은 ESN 카테고리를 합니다. 식별 코드라고도 하죠. 여기서 내가 해당된 상품의 모델 번호를 검색해서 입력해서 검색해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찾으셔갖고 상품을 등록하기. 그리고 최근에도 가격 분석이 여기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상품이 요거다라고 하면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거 기준으로 가격에 대한 분석이 그러겠네. 되는 것 같아요. 매칭되겠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 속성 브랜드가 자동 입력됩니다 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네네네. 잠시 끊겼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질문 우리 컴퍼니님 늦게 오셨으니까 질문 지금 못 해드리겠죠? 네, 아무튼 보시고 질문 주십시오. 그 아까 모바일에 거기 한번 다시 가보실래? 끄셨나? 껐나 보다. 모바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그 드라이기 가셔서 궁금한 게 이제 네이버에는 카탈로그로 매핑할 때 지금도 보면은 저 ASM 식별 코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 상태에서 지금 어느 게 이거지를 알려면 보통은 쇼핑 안에서는 MID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거든요. 저기 보니까 근데 헤어 고정식 UNB1530 돼 있고 밑에 가로하고 1073두라나 저게 MID 같긴 한데 요게 모바일에서도 보이나? 아까 궁금해서 아까 그 유닉스를 그냥 가보실래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뭔지 쭉 궁금해요. 내려가고. 자, 이걸 검색해야죠. 이거 좀 비슷한 거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유닉스에 가서 거기에 그게 보여지나? 그게 궁금해서 가격 비교까지 가시고 클릭 그리고 저것도 클릭 하면 여기에 번호가 뜨나요? 가격 비교 매칭되어 있는 따로 아무것도 안 번호는 뜨는구나. 뜨진 않네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 MID 그런 형태가 여기도 있냐라는 걸 분석해 보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맞춰야 되니까 내가 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질문이 온 거 보면은 네. 저기에 이제 꼬순 베프님이 질문하신 거는 저분은 이제 매핑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준으로 가격 비교 강제 노출이라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나는 가격 비교 싫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반대로 이걸 매칭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저게 정확한 매칭을 하려면은 어떤 기준으로 저 카탈로그를 찾아야 될까 EXM 식별 코드를 찾아야 될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알아볼 수 있으면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본 거고요. 그리고 권님?
가격 비교 노출 관리 신청하지 않으시면 다 그 얘기네. 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 있나 봐.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우리 건님께서 질문 주신 거 다시 한번 좀 늦게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로 기능이 우리가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당 카테고리 5개 카테고리의 기준 1차 오픈이 된 겁니다. 1차 오픈된 카테고리 내에서 가격 비교가 된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강사진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ESM 플러스 ESM 습별 코드죠. ESM 습별 코드가 등록이 되면 그 기준으로 가격 비교가 매칭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격 비교를 난 매칭을 안 걸려면 식별 코드에 등록을 안 한다. 뭐 이런 경우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최저가인데 안 할 이유는 없고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최저가보다는 가격이 좀 높게 팔 거야 라고 하면 식별 코드를 등록을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나 총판 기업체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전은 원래 그쪽에서 파시는 분들이 장악을 한 시장이죠. 근데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가격 비교를 하지 않는 고객들, 그냥 보여지면 광고의 숫자로 인해서 노출수에 의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인데 그게 수익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원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G마켓 옥션이 가격 비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건 아니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이미 그쪽으로 가 있고 이미 시작됐고 오히려 그걸 물류까지 태워서 빠른 배송을 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냉정한 얘기로는 아이템을 잘못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먼저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고 내가 시장 진입을 하면서 그런 상품을 잡아갖고 뭔가 틈새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잘못된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꼬승훈 대표님이 이게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애초에 그런 카테고리의 그런 상품은 안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총판을 잡지 않는 이상 그거는 좀 힘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 사입일 경우에도 대량으로 수입해오는 큰 규모 업체가 가격 경쟁력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ESM 식별 코드에 돼 있는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아무거나 식별 코드에 뜰까요? 뭐 자동 생성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이게 모르겠네. 네. 아무거나 뜬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식별 코드의 생성이 네. 무조건적으로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아니야. 유닉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그리고 뭐 상표권자가 있는 이런 상품이라면 중국에서 그냥 들여오는 상품 드라이기도 그냥 심천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브랜드가 없으면 이 ESM 식별 코드가 생성이 될까? 약간 이게 궁금한 거지. 저기 우측 여기 아래 있네요. 식별 코드. 네, 여기 있네요. 만약에 나는 식별 코드를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수정 매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카탈로그 생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네. 여기 보면은 네. ESM 문의하기라고 요즘 기능들 대부분 여기서 문의를 시켜요. 그러니까 오픈을 시키고 뭔가 오류나 추가 제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 받더라고요. 다시 창구가 ESM 플러스 문의 쪽으로 오면 ESM 상품 식별 코드라고 해서 정보의 수정이나 해제에 대한 관련된 식별 코드 게시판을 여기서 받아요. 여기가 쇼핑 파트너 센터네요, 완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여기서 생성하고 매칭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청까지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는지는 그게 중요한 네. 거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생성이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네. 사실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카테고리별로 아이템별로 사입을 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으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고 아예 생산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그냥 뭐 대량으로 가져와서 가격을 낮춰갖고 최저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존에 사입을 하다가도 그렇게 가져와갖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금 보셨던 유닉스의 드라이기랑 똑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심천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제닉스라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품을 가져와서 그 가격 경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딩을 붙게 되면은 카탈로그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같은 기능의 이름만 다른 거잖아요. 드라이기 사야지 하고 나 유닉스 거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건 시장의 구조의 문제인 거지 이 시스템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아 나는 되게 이상해지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잘 팔고 있었던 아이템이다라면 나는 판매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이 왜 잘 나가는지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더 잘 파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형님 화면을 잠깐 볼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였죠? 개인적인 이야기 하셨나요? 자, 화면 보여드리면 아까 보셨던 이 식별 코드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ESM 플러스의 이제 ESM 식별 코드라고 하는 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검색을 만약에 삼성을 했을 때 삼성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식별 코드들이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품이에요 하는 경우에 조금 스크롤 내려보시면 상품 매칭할 수 있는 식별 코드가 없습니다를 딱 클릭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본인께서 상품명과 모델명 그리고 바코드 넘버를 입력을 하셔서 생성 상품 식별 코드 생성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자에 의해서 관리자가 검수 후에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코드도 있어야 되네요. 네. 제 상품과 똑같은 건 생겨나기가 힘들겠군요. 자, 전 바코드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격 비교가 되어 있어서 최저가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데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 오늘 출발의 기능으로 고객분이 만약에 난 최저가가 아니고 한 10,000원 비싸, 만 원은 좀 오바고 한 1,000원 비싸요. 우리 덕준 시장님이 1,000원 더 저렴해요. 덕준 시장님은 내일 모레 보낼 거예요. 전 오늘 보내요. 우리 고객은 누굴 거 살 거예요? 왜 저는 내일 모레 보내죠? 아무튼 근데 오늘 출발을 사겠죠. 네, 저를 살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출발을.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된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오늘 출발 가능한 상품들은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 태그가 생기고 그리고 배송 현황까지도 통계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최근 7월 18일 날 공지가 됐는데요. 오늘 출발 서비스 도입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조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출발 서비스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당일 발송 정책을 등록하신 판매자의 상품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한 상품의 배송 마감 시간을 09시부터 18시 이내로 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품을 고객님이 주문할 때 판매자님들이 설정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13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당일 출고됩니다라고 선택을 해놨거든요. 그것처럼 09시에서 18시 이내에 발송 마감을 처리 기능을 해놓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당일 발송 처리율이 90% 이상인 상품한테 태그가 붙는다. 오늘 출발 태그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G마켓 사이트에서 이것도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탭은요. 메인에서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슈퍼딜에 보시면 오늘 출발이라고 하는 카드에 붙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오늘 출발로 발송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 상품이다. 안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품도 있고 되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은 당연히 오늘 출발 상품을 선택을 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검색 결과에 노트북을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쭉 상품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출발 상품들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같이 보여지고 있죠? 제가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네, 주목할 만한 상품에서 노출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노트북이에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내려보면 오늘 출발과 동시에 7월 27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도착 확률이 100%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매 상품은
목요일 날 거의 100% 도착한다는 거를 배송 분석 시스템으로 예측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출발 기능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게 우리 판매자님들이 세팅하실 때 어떻게 세팅하는지까지 봐야겠죠? ESM 플러스입니다. ESM 플러스 들어오시면 우리 지난번에 계속 교육 받고 있잖아요. 상품 등록 기능, 그리고 노출에 대한 기능, 뭐 디자인적인 거 다 배우셨죠? 자, 그 중에 노출 정보에 보면 발송 정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화면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나는 오늘 출발하고 싶어요. 나도 그 택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관리에 가셔갖고 신규 등록을 누르시고요. 요 밑에 발송 정책을 당일 발송. 여기서 정말 기초 판매자님들 헷갈린 거 있어요. 발송과 배송은 다른 얘기예요. 발송은 내가 보내는 거고요. 그 보내는 과정을 배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일 발송이라는 게 당일날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매자가 당일 택배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당일 발송에 여기서 09시부터 아까 19시였나요? 잠시만요. 18시죠? 18시까지가 배송 마감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18시 이전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18시 이전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점심쯤에 우리 발송 마감 많이 하시잖아요. 13시 정도 이렇게. 그리고 기본 설정. 저게 30분 단위가 되나요? 바뀐 것 같아. 그러네요. 이거는 딱 정시 기준만 됩니다. 그래서 13시까지 원래 30분 됐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리스트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셔갖고 선택한 배송 정책 템플릿 기본 설정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당일 발송의 발송 마감 시간 13시 지마켓도 세팅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해놓는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을 완료시키시면 자, 첫 번째 조건은 된 거죠. 그 첫 번째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된 거네요. 첫 번째 당일 발송, 두 번째 18시, 그러니까 09시부터 18시 이내 마감 정책. 세 번째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송을 당일 출고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 90%가 이상이 되냐 기준에서 이거를 매일 새벽 2시에 전체 상정된 점수를 따져서 이 아이콘이 나올 거냐 말 거냐를 따진다고 해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번에 당일 출고 잘 못했어요. 원래 해야 되는데 밀려갖고 제조가 늘려서 만약에 80%만 발송 처리가 된 겁니다. 당일 출고가. 그런 경우는 제가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리스팅이 다시 돼서 아이콘이 저는 이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거 상품을 봤거든요. 잘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붙은다 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 상품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각자 보시면요 붙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오늘 출발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네, 내일 모레죠. 금요일 도착 확률 100%입니다 라고 요 시스템이 보여진다. 이게 제가 오늘 출발 전 13시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제 상품 중에 비슷한 상품은 사실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가격 비교가 되겠죠? 나중에, 지금은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오늘 출발이라는 이러한 걸 노출시키면 구매 전환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 중에 두 번째는 오늘 출발 기능이 오픈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개발하고 있는 개발부서에다가 또 문의를 좀 드려도 되겠죠? 방금 보여줬던 게 2.0 상품인가요?
네, 입점성 상품입니다. 2.0만 오늘 출발 적용되는 것 같아요. 1.0은 안 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1.0도 있어요? 네, 있어요. HS님 오랜만이네요. (1.0이에요) 이 상품?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HS님 오셨어요? 오늘 출발은 좀 다른 게, 딴 데랑 다른 게 이거 온오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건 팔면서 제일 힘든 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배송 확률 몇 %, 어느 사이트인지 알죠? 그래갖고 그때 배송 안 되면은 당신이 그렇게 표기해 놓고 왜 배송을 안 하냐. 진짜 그 전화가 엄청 많은데 요즘에 그래도 택배사가 개선이 많이 돼갖고 좀 편해졌죠. 좋아진 거야. 그러지 않을 때는 거기에 표기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늦게 가면 고객이 막 엄청 따져요, 저한테.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그 밑에 조그만 글씨 못 보셨습니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마켓 옥션은 아예 이거를 해제하고 그냥 팔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분쟁이 싫다라고, 내 배송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바꿔주는 게 좋죠. 저렇게 출발 예정으로 되죠? 그죠? 근데 이거 모바일로 봐야죠. 네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품 번호 복사해서 이거는 지금 배송이 오늘 출발로 안 돼 있는 상품이셨어요. 이었어요. 네. 복사해서 거기서 보면 되잖아요. 상품 번호를 복사해서 모바일 검색창에다가 붙여넣으면 되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해당 상품은 내가 오늘 출발로 설정 안 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2일 내 배송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품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2일 내 배송으로 해놨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바꿨다고 되려나? 잠시만요. 아니, 이건 또 시스템이 복사, 새벽 2시에 되니까 안 될 어? 수도 있습니다. 배송건도 없으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요거 한번 저희가 나중에 상품 등록 교육 때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 판매하시는 분 중에 주문 건수가 좀 되고 난 배송을 엄청 잘하고 있다. 근데 모바일로 내가 검색해봤는데 나는 오늘 출발이 떠있다 안 떠있다, 이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원피스 한번 볼까? 원피스 한번 카테고리 볼게요. 그때까지 이제 데이터 간선 상차 기준으로 데이터 뽑아갖고 배송을 90% 이상 처리하고 있느냐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에 반영한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1.0들은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여러분 같이 그죠? 볼까요? 1.0들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것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2.0이고 이런 것들이 근데 어차피- 1.0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위에 있던 연관 상품 붙어있던 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네요. 패션 카테고리 조금 특이하다.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패션 카테고리 좀 이쪽도. 특이하네요. 아무거나 클릭해봐요. 하나 상단에 있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내려보면 이렇게 뜬다고, 출발 예정 뭐 이런 식. 근데 저 데이터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냥 반영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8월에 여러분들, 자, 오늘 출발의 도입 서비스를 한번 나중에 ESN 플러스 교육할 때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정책이 오픈됐다. 네네. 오픈될 그리고 거다. 이 정도. 희경님이 왜 새벽 2시에요? 라고 하는 부분, 그냥 새벽 2시에 데이터로 배송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90% 이상의 당일 출고가 진행이 된 상품들을 선별을 해서 됐다고 하면은 해당 오늘 출발 탭을 그대로 유지할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 탭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벽 2시 기준이다 라고 보면 돼요. 모바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희경님, 이 기능은 모바일만 보여지는 기능이에요. 우리 노나님 가격 비교 외 다른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을 주시고 8개의 질문을 먼저 보여주기 이 질문 안에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질문 받아보고요. 질문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한 또 다양한 질문 중에 포함되는 건 같이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덕주 실장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헤어 드라이기,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헤어 드라이기를 이렇게 만약에 상품을 하나 보니까 해당 상품을 클릭해서 오늘 출발이 된다고 해서 오늘 출발 마감으로 배송 예정해서 나는 지금 보니까 금요일날 도착 예정 확률이 87%이고 토요일날 도착 확률이 95%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 이거 금요일 오겠지 라고 판단하는 고객분들이 금요일날 전화해서 왜 안 보냈냐, 왜 안 왔냐, 마음이 나 금요일날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뭐 월요일날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98%또 월요일날 도착이네요. 되게 다양하네요. 그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판매자님들한테 배송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다. 다만 지마켓은 이 기능으로 나 이거 노출 안 할 거야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문의 기능, ESM 문의 게시판에다가 나는 지금 도착 예측 서비스 미노출 처리해 주세요 라고 그 게시판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를 해달라. 그것까지는 해주겠다. 온오프를. 그게 이제 G마켓 기능입니다. 로나님 질문 주신 거 한번 같이 볼까요? 2.0 등록할 때 타이틀 제목이 노출 시 검색 키워드로 노출되는 경우 제목을 길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오히려 노출을 하려고 하는 좀 짧게 노출하려는 제품의 몇 개의 키워드 조합으로만 하는 게 좋을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네. 지금 루나님께서 궁금한 거는 상품명을 노출하는데 길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상품을 노출하려는 그냥 본 상품의 이름만 키워드 조합으로 해서 넣을지 그걸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상품을 등록할 때 기준마다 좀 다른데요. 만약에 2.0을 등록을 한다. 2.0 그러면 2.0 등록 당시에 그룹핑이라는 걸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핑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마다의 특징이 있는, 예를 들어 원피스가 종류가 쉬폰 원피스가 있을 거고요. 또는 민무늬 또는 민소매 원피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키워드를 한꺼번에 다 담는 건 예전 방식의 1.0의 키워드 제목을 작성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2.0으로 등록할 거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충분히 상품명은 작성을 하되 불필요한 유사 검색어를 포함시키지 마시고 그거는 그룹핑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키워드만 넣어주시고 등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춘 시장님 의견 어떠세요? 아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거는 길게 넣느냐 짧게 넣느냐는 뭐 관점 차이겠죠. 대표 상품이면 길게 넣는 거고 말씀하신 그룹에 넣을 상품이면 걔네들은 좀 짧게 작성하는 거고 어차피 수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희경님이 베프님께 엄지척을 해주셨네요. 채팅에 하트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 네, 자 이제 채팅은 좀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읽도록 할게요. 네. 자, 요번에 7월 한 달 동안 또 질문 주신 분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스트 질문만 뽑아봤습니다. 뿅뿅. 네. 농산물을 파는 업체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애교 부리시는 것 같아. 파는 행사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 번 제안을 넣었는데 한 번도 잡히지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게 지난번 라이브 때도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닉네임은 좀 다르긴 하던데. 닉네임 요즘에 무조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누군지 모르게. 저렇게.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행사라고 하면 여러분
MD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전략적 형태예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MD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본인의 분석 룰이 있겠죠. 만약에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서 기존의 동일 상품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던가 또는 뭐 이거는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만약에 옥수수예요. 대학 옥수수입니다. 대학 옥수수가 최저가 지금 현재 잘 팔리는 가격이 1kg에 5,900원이다. 59,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 가격에 대한 제한가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구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적인 것도 볼 거고 뿐만 아니라 후기가 누적되어 있지 않은 후기 혹은 좋지 않은 후기를 가지는 상품이면 당연히 행사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문의 주신 분이 난 다 좋고 가격도 괜찮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제안을 하시는 기준 중에서 큰 행사는 그렇게 제한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작은 행사인 형태, 즉 뭐냐면 지금 옥션 같은 경우는 행사를 받고 있거든요. 화면이 뭐냐면 지금 빅페스타, 건강페스타랑 옥션에 식품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요. 실제로 ESN 플러스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ESN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MD 제안 행사는요, MD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의 채팅, 문의하기를 통해서 행사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특가 제안들. 그리고 또는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더보기 눌렀을 때 카테고리 담당자 안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나 또는 다양한 상품의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부분들을 그 해당 카테고리 담당자한테 직접 메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이 이렇게 해보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해서 행사가 안 잡히는 경우면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잡힌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N 플러스에 지금 현재 프로모션 2건이 떠 있다 그랬죠. 참여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왼쪽에 이벤트 참여 관리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셔갖고 지금 현재 크게는 G마켓 행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G마켓 옥션 같이 하는 행사 빅페스타 그리고 옥션만 하는 행사 8월 16일날 옥션 식품 특가라고 해서 이 기간 신청 기간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된 기간 동안에 나는 특가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한다. 근데 이때 특가에 들어간 상품 중에서 또는 MD의 딜로 가는 경우가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G마켓 메인에 가는 경우는 또 선별이 되겠죠. 하지만 조건이 되려면 프로모션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내리셔갖고 신청한 버튼 누르셔서 참여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 신청 버튼 눌러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행사 기간 동안에 행사 참여 상품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부담률이라는 거 있습니다. 쿠폰이 적용되는 부담률. 중간에. 아니야. 중간에. 제가 눈이 1.2인데 보이지가 않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인은 G마켓에서 최대 20%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5% 할인해 줄 수도 있고요. 해당 상품의 최대 할인가가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이에요. 다만 만약에 고객이 5,000원 할인 받았어요. 그럼 내가 부담한 금액은 75% 부담이에요. 좀 크죠 이거는. 빅페스타는 50대 50인데 이 행사는 75%라는 점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위에 있는 빅페스타 같은 경우는 동일한 형태인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50% 판매자가 50, 마켓이 50을 부담하는 행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이 고객이 할인받아서 쿠폰을 사용해서 할인이 됐다라고 하면 2,500원, 2,500원씩 추가적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정산이 덜 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행사 여러 번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님도 알다시피 제 측근이 이 일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는데 MD였습니다. 근데 MD였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판매자님들한테 이런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메일을 보내도 마켓들은 메일을 안 읽냐. 근데 제가 아는 측근의
MD는 무조건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회신을? 네, 무조건 안 되더라도 회신을 보내려고 한다. 근데 그 친구도 그 사람도 하는 얘기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데이터도 없이,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라는 얘기는 그냥 상품도 잘 안 보여주고 그냥 나 이런 상품 있으니 나 진짜 좋아요. 그래, 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제안을 주면 이 이 제안을 주면 그 상품께서 그 상품을 보는 담당자가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상품인지 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안 주실 때 여기 보시면 제안 주는 폼 내에서 ESN 플러스 공제 가시면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담당자 메일 내에 여기 다운로드 제안 양식 다운로드라고 있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쭉 첫 번째 메뉴에 보면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분류부터 해갖고 제한가 몇 % 할인할 거고 내가 지금 파는 상품은 이거다. 후기 꽉꽉 채워주시고요. 후기가 있어야겠죠. 판매 이력이. 그 다음에 소개에 대한 거 참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G마켓은요. 여기에 타 판매 사이트에서의 노출되는 상품의 가격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격 기준은 그 할인 기준, 최저가를 이걸로 기준해라 타 마켓까지 URL을 넣게 돼 있어요. 실망가.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심지어 그런까지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하셔야지 이 메일을 제안받은 담당자, 제가 뭐 담당자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메일 보냈어야죠. 안 되더라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거 채워주면 그 담당자도 확인이 가능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일 엄청 많이 받겠죠. 네, 담당자분들도 뭐 조금은 10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 판매자분들이 그래도 힘들게 작성한 것도 읽어주시고 만약에 정말 판매 행사의 기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하루에 1000개 정도 나가지 않는 상품이면 메인에 꽂기가 힘든다라는 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는 MD와 또 판매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강의가 정말 훌륭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G마켓 옵션 배송비 무료와 유료 노출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우리 덕주 실장님한테 여쭤보셨어요. 답변이 달려있어요. 네, 답변이 달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덕주 실장님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질문하잖아요, 우리 판매자님들. 아까 무료 배송 가격 비교 안에서도 무료 배송이 먼저 노출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료 배송이 무조건 위로 나오게 되어 있죠. 예전엔 이거 뭐라고 강의했었냐면 10,000원짜리 상품인데 무료 배송하면은 10,000원에 팔 겁니까? 유료 배송하면은 10,000원인데 2,500원을 더 받을 겁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격이 똑같잖아요. 수수료가 똑같다고. 어떤 바보 같은 판매자가 10,000원에 무료 배송을 하겠어. 12,500원에 무료 배송을 하겠죠. 그럼 10,000원짜리 팔릴 때랑 12,500원이 팔릴 때 어느 게 더 위로 갈까요? 12,500원이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료 배송이 위로 갈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기능상으로도 무료 배송이 원래 예전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데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판매량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판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고객이 어떤 쇼핑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배송을 설정하시는 거지 무료 배송이 좋다 유료 배송이 좋다 이렇게 논할 가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최초에 판매 시작할 때 쪼리를 무료 배송해야 돼 착불 선결제를 해야 돼 막 이 고민했거든요. 고민했었는데 되게 뒤에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였던 게 당연히 무료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마진이 적기 때문에 두 족씩 사는 사람한테 배송비 세이브를 하면서도 할인율을 좀 주려면 무료 배송 판매가 훨씬 더 판매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쪼리 시장 막 가보면 죄다 무료 배송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패션 잡화에 가면 무료 배송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합포장이 많이 일어나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이제 조금은 답변에 해소가 되는지 좀 보고요. 세 번째 또 지금 미안해. 이거 네. 추가적으로 이런 네. 경우는 있겠구나. 그 옛날에는 배송 그 지역마다 같은 택배사인데 이 집이랑 이 집이 택배비가 달랐어요. 옆집은 4,500원이고 나는 2,500원인 거야. 그러면 무료 배송 설정하기에 4,500원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료 배송으로 2,500원 맞춰놓고 마진에서 2,000원을 손해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규격으로 가기 평준화가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규격으로 가기 때문에 저거는 확실히 그냥 소비자의 쇼핑 결정에 따라가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연필을 하나 파는데 뭐 그거를 무료 배송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질문을 좀 보면요. 현재 키워드 광고도 하고 CPC도 하고 전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스팅도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말 한번 매달 질문이 한 3개씩 오는 동일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커스랑 프리미엄 달아야 되냐? 네. 그래서 이제 포커스 프리미엄을 저희가 뭐 강의 때는 상품 등록 강의 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광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가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거 등록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처음에 하실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만 그거 노출을 내가 포커스를 달아도 판매량이 조금 나오지 않아서 페이지가 2, 3, 4페이지에 있으면 계속 비용만 일주일에 3,000원씩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등록을 해보고 순위가 포커스 영역, 즉 주목할 만한 상품 영역의 페이지의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는 뭐 내가 해당 대표 키워드 상품명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 키워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주목할 만한 상품에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사실은 차라리 고정 광고나 또는 CPC 광고 쪽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의미라. 큰 의미는 아니고 작은 의미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요즘 EMS라고 하시네요. 네, 이거 제보 아닙니다. 첫 등록을 앞두고 준비 중이라 공식 교육센터 영상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계신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긴다고 하셨어요. 상품권을 출원 중이시대요. 상품권 출원 중이죠. 출원 중에 브랜드 등록은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음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네, 됩니다. G마켓은 돼요. 신기해. 이건 좀 신기한 거. 어디냐면 맞습니다. 네. 어디냐면 전에 한번 이 질문이 또 있어서 제가 찾아드렸었는데 상품 등록 변경에 보시면 등록하실 때 상품 등록입니다. 그럼 우리가 ESM 브랜드라고 해서 뭐 저는 이제 이런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브랜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 등록을 하려면 어디서 등록을 하냐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아까 보셨던 문의 쪽 ESM 플러스 문의 들어가셔서 브랜드 생성 요청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엑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클릭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복사해서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양식이 하나 나옵니다. 양식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요. 생선 가이드 요청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첫 번째 제조사 브랜드 브랜드는 브랜드 등록 증명 그래서 여기 보면 출원서도 포함이에요. 또는 출원서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은표 등록증 또는 사은표 출원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에 저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제 상품을 스티커로 상품을 붙여서 나가거든요. 그때 스티커 안에 브랜드 로고가 또는 브랜드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진 첨부해요.
사진. 저 없으면 스티커라도 붙이세요. 네, 스티커라도 요즘에 뭐 100장 만드는데 2, 3만 원뿐이 안 하잖아요, 스티커. 브랜드 스티커 만드셔갖고 붙이셔서 인쇄하면 되죠 요즘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정말 인증이 된다. 라벨지 다 갖고 계실 봅니다. 텐데. 네. 그리고 여기 등록 기준을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 내에 사업 형태가 제조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나는 제조는 아닌데 일반적인 유통사다. 그러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OEM 또는 ODM 제품인 경우에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통 판매사를 제조사로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조라고 돼 있지 않아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상표권자는 그걸 제조사로도 허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표만 있으시면 돼요. 키프리스에 등록된. 근데 그게 출원을 한 상태잖아요. 보통 10개월 걸리는데, 근데 출원을 내가 요청한 상태 그 자료로도 브랜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된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거 반려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답변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반려가 날 수 있잖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청에다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 반려가 특허청에서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보기에는 한번 뭐 분기든 뭐 월마다 한번 갱신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그거는 뭐 지마켓이 하겠죠. 네. 한 10개월 동안은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브랜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조금 퇴색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브랜드 그 생성을 해도 밖에 나가면 그걸 인정되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플레이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품명 길어진 상황이면 그냥 기다리시고 상품명에다가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길어져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번째 질문이셨고요. 네. 다섯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발송 정책에서 단일 발송해 놓으면 점수 올라가는? 네. 이거는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당일 발송은 선택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죠. 배송을 잘하면. 그런 있죠. 서비스 점수나 그렇죠. 또는 배송이 많아지니까 판매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또 질문인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마켓 상품 하나를 지우고 동일한 거를 재등록해서 상위 노출하는데 영향을 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노출이 좀 안 좋아서 이 상품을 지우고 다시 등록을 하면 이게 오히려 상위에 노출되는데 영향을 주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것도 웃기지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재등록을 일주일 뒤에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저거는 무슨 근거야?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이드에도 저런 말이 써있지 않은데 저렇게 된다고요? 안 그럴 텐데. 아마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의 제한사항이 이런 영향을 좀 끼치지 않나. 희한하네요. 이런 거 있어요. 대량 등록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한 번에 이제 1000개를 밀어 넣었어요. 근데 안 팔렸고 순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 지우고 또 1000개를 넣어.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로직이 그 영향을 끼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판매자들끼리. 전제가 저기 보면 한 개 상품이니까. 전제가. 그래서 요거는 근거가 기준으로 아마 이 마켓도 있는 건 아닐 거고요. G마켓 역시나 있진 않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 팁 드리면 그 쇼핑 파트너존에 들어가면 상품 현황 관리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상품 사라지면 등록하셔도 돼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지워도 쇼핑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역할이니까. 그래서 쇼핑 파트너존에 들어가 보면 상품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사라지면 신규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일주일의 개념이 없다. 이런 내용.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볼까요? 정리를 하자면 오늘 G마켓의 새로운 기능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 기능이 우리 판매자나 또 소비자 모두 공통적으로 판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G마켓이 조금 더 다양하게 디벨롭이 되면서 좋은 서비스와 또는 판매자의 혜택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방송 중에 많은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미노출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들 가격 최저가 미노출을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가격 비교죠. 가격 비교 노출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어요. 네. 물론 저희가 확인했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오늘 출발이라는 기능.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출발. 뭐 왜 지마켓이 그런 기능이 없었냐? 뭐 이런 부분은 아마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판매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더 좋은 기능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발까지 봤고요. 그리고 8가지 질문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의를 할 때 많이 주셨던 질문, 못해도 지금 질문이 8개지만 이게 한 3-4번 정도 동일하게 중복된 질문들이셨어요. 그거를 취합을 해서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건가요? 희경님, 같은 출고지라면 배송비가 절감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나? 아까 들어온 거. 아까 무료 배송 관련된 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제가 읽었는데 대답 안 했어요. 네. 혼자 독백이니까. 네네. 알고 계시는 걸 그냥 얘기하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광고성 이모니를 몇 분한테 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총알은 3개입니다. 2분 드려야죠. 2분 드릴게요. 꼬수은 베프님이 오늘 처음 오셨나요? 오늘 질문상이 있어요. 질문 많이 주신 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질문 많이 주신 분 한 분, 좋은 질문 주신 분 한 분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꼬수은 베프님께서 좋은 질문 물론 주셨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주셨고, 베프님께 우리 베스트 베프라고 해서 3만원 광고성 이모니 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자, 바로 드린 건 아니고요. 다음 달 2주차에 들어갑니다. 접수해 주셔야 돼요. 여기 링크 아래에 접수를 해주세요. 자,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추가적인 질문 중에서 요거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다구의 직구님께서 가격 비교 매칭에 대해서 동일 제품 강제로 되는 건가요? 아까 우리 가격 비교 질문 주셨던 거 그거에서 좋은 질문이라고 파악됐기 때문에 제가 광고성 이모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구의 직구님 축하드립니다. 뾰로롱. 네, 2분께 광고성 이모니 드릴게요. 네, 희경님 질문 많이 던져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항상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호수님 오늘 웬일로 쿠폰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HS님이 호승님이세요. 호수님 쿠폰 받으러 오셨던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 한번 던져주세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 시원하게 요즘에 이런 게 좋더라. 그렇군요. 과장님 아니고 차장님. 네. 저 진급한 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니 2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2년째 우리 호승님이 보고 계셔서 그래. 저희 교육을요. 아 웃겨.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진급 더 오세요. 오면 진짜 네, 호승님께 합정으로 오세요. 합정으로 오십시오. 합정이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많이 웃어달라고요? 원래 잘 안 웃어요. 아니 부장을 만들어 주셔야죠. 왜 또 차장이 됩니까? 아니, 부장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게 빨라요. 네, 덕지 제 컨셉이라고요? 자, 오늘 또 재밌게 또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정보와 유익한 소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8월에도 새롭게 여러분들의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판매 열심히 해서 또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 8월 둘째 주부터 강의 들어가나요? 우리 네, 매니저님, 우리 8월 며칠부터 1일 교육인가요? 8월 1일이에요? 네, 8월 1일부터입니다. 바로 8월 1일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네. 네, 내일 모레요. 휴가 가려면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휴가 가셔도 저희 라이브 강좌는 8월 1일 날 꼭 접속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